고양이다. 아 귀여워.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뭐야. 아니야, 나 김밥 먹으려는 거야. 제가 최근에 어느 산에 올라가 보니까 고양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문득 우리나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이 TNR의 현황이 궁금해서 네이버에 길고양이 중성화를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사천, 전주, 광주, 당진, 부안, 삼척, 김해, 파주, 홍천, 정읍, 정선, 청주, 양주, 의정부, 가파도, 제주도, 창원, 울진, 춘천, 인천, 장봉도, 목포, 계양구, 대전, 속초, 동해, 평창, 김포, 부산, 이게 지금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예 세금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고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캣맘 중에 누군가 민원을 넣고 청원 글을 쓰면 우르르 몰려와서 찬성표 던지고 찬성글로 도배하고, 항상 같은 패턴이 계속 보여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심지어 이미 조례가 지정된 곳도 있고 시도하는 중인 곳도 있어요.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광주는 진보당 시의원님, 대전은 국민의힘 시의원님, 천안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 골고루네요. 정치권 대통합의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천안에서 이 조례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조례 찬성 측에서 TNR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대요. 근데 반대 측에서 반박을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이 영상을 좀 빨리 만들었던 건데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TNR 사업에 대해서 한층 더 여태까지는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TNR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가 개체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토론회 같은 데서 주장할 때 항상 유일하게 쓰이는 근거 자료가 서울시랑 농림부 자료예요. 서울시는 자체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 보고서가 있고, 농림부는 TNR 효용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죠. 이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서울시 길고양이 조사 보고서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년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를 해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조사를 했나? 2013년 보고서 37페이지부터 살펴보죠. 그 전에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모든 고양이를 찾아서 눈으로 샌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띠는 구간을 선정해서 거기서 고양이 수를 센 다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6개의 동을 선정해서 조사했어요. 이 동도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동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의 행동 반경 면적만큼 조사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의 행동 반경 면적이 얼마냐? 약 73,400제곱미터. 축구장 10개 정도 크기라고 하네요. 동물단체 카라 전진경 이사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동물단체가 나오네? 이분이 지금 카라 현 대표시죠. 어쨌든 그래서 얼마나 조사했나? 3일간 했고,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걸어다니면서 샜다. 할 말을 잃는 대목이긴 한데 일단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야생동물을 눈으로 찾아서 다 샌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야행성이고 기본적으로 은밀한 동물이라 사람에게 친밀한 애들 아니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 개체수는 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건데, estimate. 이 추정값 정밀도를 올리는 데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활용한 조사입니다. 국립생태원이나 국립생물자원관 같은 곳에서 야생동물들을 조사할 때도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활용하고요. 2022년 미국 워싱턴 길고양이 조사 논문을 보면 서울의 3분의 1 면적의 도시인데 1483개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단순한 산술 계산이 아니라 탐지 확률과 개체 중복 가능성, 이동 범위까지 반영한 모델을 통해 추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집고양이를 포함한 약 20만 마리가 워싱턴 DC에 있다는 걸 파악했고, 무려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예산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세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같은 조사 구역을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 조사를 수행하면 추정값의 정밀도를 높일 수도 있긴 해요. 다만 어쨌든 이 방식은 정확도나 신뢰도가 상당히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요. 아무튼 다 좋습니다. 잘하셨고 조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겠죠. 자, 조사에서 나온 개체수가 43페이지에 있고요. 이 조사한 개체수 가지고 평균 밀도를 계산한 다음 임야를 제외한 서울시 면적을 곱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의 최소 19만 마리에서 24만 6천 마리로 추정이라고 결론 나왔어요. 좋습니다. 엄청 많네요. 자, 그 다음 좀 점프를 해서 17년도 보고서를 봅시다. 2013년에 비해서 조사 구역이 좀 늘었고요. 5일 조사를 했네요. 2일 늘었죠? 조사 방법은 똑같아요. 눈으로 보고 세는 거 몫이 조사했고요. 다 좋습니다. 진도를 빠르게 가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몇 마리로 추정되었냐면 최소 13만 7천 마리, 최대 13만 8천 마리로 추산됐어요. 2013년에 비해서 개체수가 줄었네? 7만에서 12만 마리가 줄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줄었죠? 왜 줄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TNR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태껏 해온 TNR 실적 자료들도 나오고요. 개체수가 줄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들을 해왔죠.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중성화로 개체수가 감소가 되려면 70에서 90% 중성화율을 달성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행정동별 TNR 중성화율 자료가 나와요. 재밌는 건 중성화율 84%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둔촌동.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놨냐면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 조절의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가 되는 지역임이라고 적었어요. 오케이, 뭐 좋습니다. 예. 바로 아래 중계동 봅시다. 중성화율 6%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석을 내놨냐면 적절한 개체수 유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무조건 TNR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네요.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둔촌동과 중계동에 대한 해석이 한 번 더 정리되어 있는데 70%의 법칙보다는 최대한 많은 수의 길고양이를 TNR 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함. 뇌정지가 오는데요. 70%의 법칙보다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이런 황당한 주장에 각주까지 달려있는데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찾아보니까 논문도 아니고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TNR 활동가가 쓴 서적이네요. 그래요, 넘어갈게요. 제4장 결론 하이라이트를 봅시다. 서울시 길고양이 수는 왜 줄었나? 60페이지예요.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TNR 시행 건수를 늘려왔으며 그와 비례하게 길고양이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함. TNR이 효과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잠깐 다음 설명을 하기 전에 보고서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너무 이미지상으로는 파란색 TNR 실적이 올라가면서 빨간 점 고양이 개체수가 내려가며 크로스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왼쪽과 오른쪽 숫자 단위의 차이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왼쪽은 1000단위고 오른쪽은 10,000단위야. 자, 그래서 챗 GPT야 이거 실제 숫자대로 그래프 다시 그려줘 라고 하면 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프죠. 고양이 개체수는 저 위에 있고 TNR 실적은 바닥을 기고 있죠. 애벌레 마냥. 와, 이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TNR의 위력 정말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끼케야 매년 6% 10%였는데 4년 만에 7만에서 12만 마리가 줄었어요. TNR 사업은 매년 예산도 늘리고 중성화도 더 많이 해왔으니까 2017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25년쯤이면 서울에 고양이가 없어야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TNR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 천천히 읽어볼게요. 2016년에 9,600 몇 마리를 중성화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증가할 6,980마리를 감소시켰다. 감소시켰다. 아, 이것도 뇌정지가 오는데요. 중성화를 함으로써 미래 새끼가 태어나는 걸 방지했다 아니에요? 이걸 감소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너무 당당하게 적어놔서 헷갈리려고 하는데 그 근거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한 마리가 1년에 1.4회 임신, 새끼가 평균 3마리, 생존율 25%로 가정했어요. 뭐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2016년에 중성화된 고양이의 50%를 암컷으로 가정했고요. 그 50%가 4,835마리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앞서 가정한 계산법을 가지고 이 50%를 중성화를 안 했더라면 새로운 5,076마리의 성묘가 자랐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고, 그 새롭게 태어난 5,076마리가 또 새롭게 낳았을 새끼는 1,904마리다. TNR을 해서 얘네들이 안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총 6,980마리를 감소시켰다는 결론이네요. 새끼의 새끼까지 방지한 걸 개체수를 감소시켰다라는 기적의 논리로 읽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도저히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아니, 우리 사람도 정관 수술했다고 인구가 줄진 않잖아요. 심지어 여기서 안 끝났어. 바로 1년 전 2015년에도 중성화했으니까 새끼가 태어난 걸 방지했고 그 새끼의 새끼가 태어난 것도 방지했다. 이것도 더해주고 거기에다가 2년 전 2014년에 TNR 당한 고양이는 다 죽은 걸로 가정했어요. 길고양이 평균 수명 2년이라고 가정해서. 근데 왜 TNR 한 고양이만 죽죠? 이 가정대로 하면 2년 전에 살던 고양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2015년과 16년 TNR로 감소한 길고양이는 22,971마리로 추정된다. 그래서 13만 마리로 감소한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이 계산법에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데. 뭐가 빠졌냐면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들이 낳았을 새끼 수가 빠졌어요. 15년도 데이터로 이 가정들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길고양이 수는 16만에서 20만이에요. 15년에 TNR은 7,756마리를 했어요. 아, 그런데 발음하기 번거로우니까 통 크게 보수적으로 1만 마리 했다고 칩시다. 1만 마리. 야, 발음하기 편하다. 2,000마리 추가했다. 14년에는 6,351마리 중성화했네요. 아, 이것도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1만 마리로 쳐줄게요. 그러면 중성화한 고양이가 1만 플러스 1만, 2만이죠? 자, 그러면 길고양이 수는 최소 추정치인 16만 가지고 계산해볼게요. 최대 추정치인 20만 마리로 안 할게요.
이 16만 마리에서 TNR 당한 고양이 2만 마리를 빼면 중성화 안 한 고양이는 14만 마리가 남아요. 자, 그럼 똑같은 계산법을 적용해서 이 중 50%를 암컷으로 가정하고요. 보고서에서 50%를 암컷으로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무려 7만 마리의 암컷이 있죠. 모든 암컷 개체가 분만한다고 똑같이 가정할 때 새끼 수는 평균 3마리, 출산은 1년에 1.4회, 새끼 생존율 25%로 똑같이 가정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중성화되지 않은 암컷이 낳은 새끼가 새로운 성류로 자란 것이 73,500마리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도 똑같이 이 새끼들의 새끼가 낳은 것까지 더해야겠죠? 그치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설명 충분하니까. 자, 2년 전에 TNR 당한 고양이는 죽었다고 똑같이 가정하고 5,824마리를 빼줘야겠죠. 아, 이걸 앞에 뺐어야 됐나? 아무튼 자, 73,500에서 5,824를 빼주면 최종적으로 67,676마리의 새로운 고양이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2015년도 개체수 16만 마리에다가 새로운 67,000을 더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략 22만 마리가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6만 마리가 증가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계산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똑같은 계산법을 썼을 때 새롭게 태어난 고양이 수를 더하면 결국 고양이 수가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몇 년도 데이터로 계산하든 저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국가정책의 근거 자료가 이런 수준인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편향된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급에 문구를 적어놨어요. 전체적으로 TNR은 개체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내용들을 끼워 맞춘 느낌이에요. 자, 가장 최신 버전 23년도 보고서를 짧게 보겠습니다. 뭐 조사 방법이나 산술적으로 개체수 계산하는 거 달라진 거 없고요. 서울의 길고양이 9만 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추세가 좀 이상하지 않아? 2013년에 19만, 24만 마리 하던 게 9만 마리대로 6년 동안 10만에서 14만 마리가 확 줄었거든요. 이건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대적으로 TNR의 엄청난 위력을 자랑까지 했었는데 이거 봐봐. 19년부터 23년까지는 무려 4년이 더 지났는데 갑자기 계속 9만 마리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부진해졌죠? TNR 예산이랑 실적은 훨씬 많이 올랐는데? 훨씬 더 가파르게 줄었어야 한 거 아닌가요? TNR 효과에 대한 입증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TNR이 실효성이 없다는 기사들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고 아마 서울시도 개체수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건지 이 최신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합니다. 작년에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미숙 과장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체수보다는 중성화율과 새끼 고양이 비율 변화가 감소 추세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 보고서에도 새끼 고양이 발견율이 줄어들고 있다. 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TNR 효과가 있다는 주장인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자, 또 다른 새로운 논리 21페이지를 보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고양이 수가 줄었다. 그래서 길고양이 수가 감소하는 거라 추측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시 로드킬 고양이 자료입니다. TNR 덕분에 개체수가 줄고 있다고 하는 시기에는 로드킬 건수가 늘어났고요. 2020년에 피크를 찍더니 조금씩 내려가요. 뭐죠 이건? 서울시 논리대로라면 이때는 TNR 효과가 없었고 이때는 TNR 효과가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잠효율이든 입소율이든 로드킬이든 여기에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데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을 그렇게 단순한 접근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군집 TNR이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서울 전체 길고양이 70%를 한 번에 중성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으니까 군집들로 나눠서 여기 70, 저기 70, 여기도 70 중성화해서 줄여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군집의 기준이 뭐야?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TNR로 개체수 감소가 되려면 군집 간의 고양이들의 이동과 유입이 없어야 돼요. 그게 TNR의 기본 조건입니다. 섬처럼 완벽하게 고립된 곳에서 그 안에 있는 고양이들은 TNR로 10년, 20년에서 줄여갈 수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지만 줄긴 하죠. 그런데 서울처럼 길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미 고양이가 다 퍼져 있는 곳에서는 군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고양이들이 다 이동을 하니까 이 전체를 군집으로 봐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군집 TNR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 아, 혹시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이동을 안 해요. 같은 의견은 사전에 반박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고양이가 퍼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겠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퍼뜨렸지만 고양이도 이동을 합니다. 고양이의 이동거리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남아공, 미국 여러 나라에서 집 안과 집 바깥 출입이 자유로운 반려고양이를 대상으로 GPS 추적을 해봤더니 나이 많고 암컷이고 중성화된 도시 고양이일수록 활동 반경이 좁더라.
콘크리트 건물과 도로 비율이 빽빽한 도시 환경일수록 행동권이 좁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런데 반대로 젊고 수컷이며 중성화되지 않은 녹지의 고향일수록 활동 반경이 더 넓은 경향이 있다. 주택 주변에 자연 공간이 많을수록 더 멀리까지 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마다 편차가 커서 어떤 고양이는 반경 50m를 벗어나지 않는 반면 어떤 고양이는 하루에 18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결론, 개체에 따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동하는 고양이들이 있다. 따라서 유입을 막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TNR만으로는 고양이를 감소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도시는 도로가 있어서 이동을 안 해요. 같은 의견도 사전에 반박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도로에 고양이 사체가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국내 로드킬 동물 1순위가 고양이입니다. 로드킬의 대명사인 고라니보다 높은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도로를 건넌다. 자, 이번엔 서울시 자료가 아니라 농림부 자료입니다. TNR 효용성 분석 뭐 이런 제목인데 이거는 서울에서 했던 조사를 그대로 7대 특광역시로 넓혀서 조사를 한 겁니다. 핵심만 보면 2020년과 22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제곱킬로미터당 273마리에서 233마리로 줄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딱히 개선된 건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길고양이 조사, TNR 분석 이런 수많은 용역 과제들을 한 사람이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수의사입니다. 수의사는 TNR 사업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직업이죠. 참고로 이분은 교수이기도 한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분이 속한 대학에서 용역을 맡은 걸 확인했고 무엇보다 이분이 본인 프로필에 다 자랑스럽게 적어놓으셔서 누가 이걸 한 건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예전에 기고문을 쓴 걸 보면 TNR을 굉장히 옹호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성화 후에 회복까지 시켜주는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시스템을 서울에서 직접 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논문도 냈었네요. 아마 이 중성화 회복 시스템을 완전히 도입하는 게 이분의 목표이지 않을까, 그냥 추측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TNR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고 수혜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신 분이 TNR의 효과 유무를 따지는 연구 조사를 주도해 왔었는데 이 결과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논란을 피하시려면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당사자가 이 영상 보고 계시면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례로 TNR 효과가 입증되었다 생각하시면 지자체 보고서가 아니라 학회 논문으로 내보세요. 이미 나와 있는 보고서들로 그리고 데이터들도 다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10년 넘게 이런 장기간 TNR 실험을 해온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다 싶은 사례라 이 내용 그대로 논문을 출간하시면 인도적인 방법으로 개체 수를 엄청나게 감소했으므로 아주 드높은 명예와 평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꿀팁이죠. 자, 여러분 2018년부터 지금까지 TNR 사업에 투입된 세금이 말이죠. 78억, 97억, 110억, 120억 작년에 230억, 올해 25년에도 작년과 동일한 2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는 최소 누적 세금 액수만 1281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17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해왔으니까 더 썼을 거고요. 캣맘이나 동물보호단체들은 길고양이 보호한다고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TNR 찬성하는 거 이해돼요. 포획비도 좀 받고 일부 수의사들은 가장 수혜를 받으니까 찬성하는 거 오케이, 이해돼. 근데 서울시 같은 공무원분들은 왜 자꾸 TNR 지적받아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보완한다면서 계속 하는 걸까요? 제가 그냥 추측하기론 그래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 이 TNR로 개체 수가 감소를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알바노야 솔직히. 민원만 해결할 수 있으면 돼.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차에 끼어 죽는다 이런 민원 넣으면 TNR하고 있습니다. 솜도 줄어들고 개체수도 줄어들 거예요. 답변하면 되고, 우리 불쌍한 고양이들 좀 지켜주세요. 캔만들 민원 들어오면 TNR에서 공존하는 사회 만들고 있습니다. 답변하면 되고, 양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솔로몬 마냥 한 큐 해결할 수 있다. 실질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만능 답변 도구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캔맘 대들 수도 있죠. 그게 아니면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앞으로는 캔맘들이나 동물보호단체들이랑만 회의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들도 불러서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효과 입증 시도만 10년 넘게 하고 있는 TNR 사업 당장 멈춰야죠. 아니, 혹시 영상 보시는 국회의원이 없나? 이 주제 나름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국정감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진짜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만든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고양이들이 싹 다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야생동물 잡아 죽이는 고양이들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고양이들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고양이들이 집안에서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TNR이 보고서에 나온 대로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요, 제가 발벗고 나서서 TNR 효과 있는 거라고,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누가 뜯어 말려도 영상 만들어서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개체수가 감소되려면 증가율보다 감소율이 높아야 되는데 TNR로는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해온 거 세금 낭비, 시간 낭비, 갈등 악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고양이 수는 어떻게 해야 감소시킬 수 있느냐, 여러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TNR 사업이 정말 효과 있고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의견을 나눠주시고 차분히 논의를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무분별한 비난이나 욕설을 적으시면 삭제 차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65명 대상으로 이런저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캣맘 활동을 동물 보호 활동이라 보는 인식이 81%, 부정적인 인식이 6% 정도? 그렇구나.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이 고양이 문제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만큼 기회가 되면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무작위로 샘플링한 좀 제대로 된 설문조사나 투표를 꼭 한번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궁금한데요.